산화, 환원 빠르게 달려봅시다. 너무 붙여 넣었다. 자, 가장 산화와 환원이라는 개념을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건 산소에 대한 개념이죠. 왜? 서서 하는 책상 갖다 줄까? 됐어요. 잠시만. 괜찮았어요. 내 교탁 가져가라. 할게요. 네. 자, 산소를 중심으로 산화는 산소와 네. 결합하는 거. 환원은 산소와 분리되는 것을 산화환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예시를 바로 화학식으로 적자면 탄소가 산소랑 결합해서 CO2가 된다. 그러면 우리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죠. 탄소 입장에서는 산소와 결합했잖아. 산화. 그럼 얘는 산화가 맞지. 근데 얘는 왜 환원인데? 걔는 환원일 거 아니야. 이거는 분자 구조로 생각하면 돼요. O2가 어떻게 돼 있을까? 산소 원자 두 개가 이중결합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CO2가 되면 분자 구조가 어떻게 되는데? 가운데 탄소 원자가 있고 좌우로 산소 원자가 있죠. 얘 입장에선 얘가 떨어져 나간 거고 얘 입장에선 얘가 떨어져 나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될 경우는 분자 구조적으로 한번 쳐다봐야 돼요. 그래서 탄소가 산화되고 산소는 환원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응? 두 번째가 전자에 대한 개념으로 산화환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전자를 중심으로 할 때 산화는 전자를 잃어버리는 걸 산화라 그래요. 그럼 환원은? 그렇죠. 전자를 얻는 건데 요거를 조금 확장해서 봐야 돼. 전자를 잃어버리는 얘는 금속의 경우는 금속 원소가 양이온이 되는 케이스. 그럼 비금속에서는 전자를 얻으면 양이온이 금속 원소로 돌아오는 케이스가 환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금속의 입장에서 보면 비금속이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려는 게 환원이겠죠. 그러면은 산화는 음이온이 비금속으로 돌아오는. 그래서 보면 사실 금속은 뭐 하고 싶어 한다? 산화되고 싶어 하는 거고. 비금속은 뭐 하고 싶어 한다? 환원되고 싶어 하는 게 메인의 성질이에요. 요 개념에서 뭐랑 연결을 해야지 이해가 잘 되느냐? 바로 이온화 경향인 거지. 여기서 이온화 경향이 연결이 돼야 돼. 이온화 경향이라는 게 뭐야? 누가 이온이 잘 되냐? 즉 이온화 경향의 앞쪽에 있는 원소들이 더 금속인 거야. 더 힘센 금속인 거야. 그래서 나오는 게 그거잖아. 이거는 여러분들 다 외울 수 있으면 좋은데 다 안 외워지면 자주 나오는 거 한 5개 정도만 외워놓으면 보통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자, 수소에서 꺾어주는 게 무난해요. 수소에서 꺾어준다는 건 무슨 소리냐? 이 뒤에 녀석들은 물 때문에 녹슬지는 않는다는 소리야. 물 때문에 녹슬지는 않는다는 소리예요. 다른 물질들 때문에 녹슬 수는 있지만 물이나 산에 의해서 녹슬지는 않는 애들인 거야. 구리, 수은, 은, 백금, 금. 그래서 여러분들 금 액세서리 금은방에 가서 청소해 줄 때 일반 산 가지고는 금이랑 금 표면에 묻은 때 같은 거는 기스도 안 가요. 그래서 뭘 하냐면 왕수라고 하는 액체를 씁니다. 얘는 황산삼의 질산 1섞은 거예요. 얘는 수소이온의 힘으로 금을 녹여내는 게 아니라, 왜? 금은 안 녹아, 산으로는. 황산이온과 질산이온의 산화력으로 벗겨버리는 겁니다. 자주 하면, 한 번씩 하면 완전히 떼낀 금목걸이나 금반지가 완전 새 것처럼 반짝반짝하게 빛이 나. 단점은 할 때마다 질량이 줍니다. 말 그대로 진짜 녹여내버린 거기 때문에 표면 한 겹을. 그리고 여기서 자주 나오는 원소들이 보통 마그네슘, 아연, 철 종종 나오고 주석. 얘는 세모, 철이랑 주석은. 그 다음에 구리랑 은이 나와요. 근데 재밌는 거, 마그네슘 나오면 아연 안 나오고 아연 나오면 마그네슘 안 나옵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 원래 철을 중심으로요. 화학원에 보면 철을 녹슬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나오는 게 양철과 함석이라는 게 있어요. 양철은 우리가 어디 쓰는 거냐면 대형 통조림 캔 만들 때 씁니다. 대형 통조림 캔 안쪽을 쓰는 건데 주석 코팅을 하는 거예요. 금속이 이온화돼서 녹아 나가기 때문에 안에 있는 통조림 음식물의 원소가 섞이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 그러면 주석으로 코팅을 하면 철보다 반응성이 적고 수소랑 가깝기 때문에 녹이 슬긴 하지만 그 반응성이 빠르다, 느리다? 느리다. 그리고 주석 자체는 사람 몸에 흡수도 안 되고 사람 몸에 해가 되는 금속은 아니에요. 중금속 계열도 아니고. 그래서 주석 코팅을 합니다. 은근히 그 음식 좋아하는 사람들은 주석으로 만들어진 요리기구들 쓰는 경우들 많아요. 파스타 제명기라던가 맥주잔이라던가 이런 것들. 그 대신에 단점은 주석 코팅이 기스가 나면 철이 녹슬는 속도가 꼽으로 늘어나고요. 주석 코팅으로 한 제품은 녹이 슬지 않도록 되게 뭐 해야 된다? 조심스럽게 써야 되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되죠. 오즈의 마법사에서 그 양철 나무꾼이 그렇게 스스로를 기름칠하면서 이렇게 원래 그렇게 쓰면 안 돼요. 그게 다 박살나요. 그에 비해 함석이라는 거는 어디에 쓰이는 거냐면 여러분들 학교에 관리해 주시는 그 행정주사님 있죠. 행정주사인데 행정실에 안 붙어 있고 맨날 창고에 붙어 계시는 할배 아저씨 한 분 계시잖아. 책상 부서지면 책상 고쳐주고 문 부서지면 문 고쳐주고 하시는 분. 화장실 맡기면 뚫어주시고 화단에 물 뿌려서 식물 관리하고 쓰레기 치우고 운동장 너무 더우면 물 뿌리시는 그분 들고 다니는 쓰레바퀴 본 적 있죠? 쇠로 된 거. 철판 쓰레바퀴. 그게 함석이에요. 아연 도금이나 마그네슘 도금을 해놓는단 말이야. 그러면 사실은 아연이나 마그네슘 도금은 철보다 녹이 쓰는 속도가 더 빨라. 대신에 얘는 기스나든 말든 상관없어요. 마그네슘이나 아연이 조금이라도 철판에 남아있으면 철은 녹아 안 씁니다. 다 긁혀
다 벗겨질 때까지 철이 녹아 안 쓸게 보호가 돼요. 그래서 좀 터프하게 써야 되는 것들, 지붕이라던가 철 쓰레받기라던가 이런 용도에 많이 쓰는 게 아연 도금이나 마그네슘 도금. 그래서 자동차에는 아연 도금 해야 되는 거예요. 페인트 칠하기 전에 안쪽에 다 발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소리냐면 이거예요. 이온화 경향이 큰 놈이 이온이 돼야 된다는 거야. 요 산화환원의 반응은 무슨 소리냐 이런 거야. 봐봐. 마그네슘 금속이 황산구리 용액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됐냐? 이거는 황산이온은 상관없는 거예요. 실제 대결이 어떻게 되냐면 마그네슘과 구리 이온의 싸움인 거야. 누가 끝발이 세? 마그네슘이 세? 구리가 세? 누가 서열이 앞에 있어요? 마그네슘은 이 앞에 있고 구리는 저 뒤에 있잖아. 마그네슘도 아직 이온이 안 됐는데 감히 구리 따위가 벌써 이온이야.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면 마그네슘이 부른단 말이야. 야, 구리 이온 여기로 와봐. 자, 여기 내 전자가 있으니까 네가 먹어라. 하고 어떻게 바뀌어버린다? 마그네슘이 이온이 되고 구리가 석출돼 버리는 거야.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 구리 이온을 되게 많이 보게 될 텐데 이 단어 문제를 풀다 보면 그죠? 구리 이온은 파란색을 띠고요. 구리 이온 자체는 파란색을 띠고요. 구리가 석출된다라는 말은 어디에 석출된다? 마그네슘 판 표면에 석출됩니다. 구리 이온이 줄어드니까 파란색이 점점 어떻게 될 거다? 옅어지겠죠. 그리고 이온 개수 변해 안 변해? 변해요. 구리 이온 하나가 마그네슘 이온 하나로 바뀌니까 이건 이온 개수가 안 변하겠지. 네. 근데 1가 2가, 1가 3가, 2가 3가 이렇게 이온 가수가 다른 금속들 사이에서 이 산화환원 반응, 금속 사이에 산화환원이 일어나면 이온 개수가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뀐다. 그리고 여기서는 마그네슘 판의 총 질량은 무거워진다 가벼워진다를 말할 수 있어요. 마그네슘은 원자번호 14번이고요. 구리는 원자번호 29번이거든요. 그럼 어느 원소가 더 무겁다? 구리가 더 무겁지. 그럼 마그네슘 판은 질량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하죠. 가벼운 마그네슘 하나가 이온으로 나가고 무거운 구리 하나가 들러붙는 거야. 그러면 전체 질량은 어느 쪽으로 간다? 증가하는 쪽으로 간다. 이런 것까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 이거는 화원에도 있는 단원이라서. 요 정도까지. 그 대신에 요 부분 질량의 변화를 이야기를 하려면 분명 문제에 마그네슘과 구리의 원자량은 누가 크다를 주거나 수치값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문제에 금속 두 개, 이 산화환원 문제에서 금속의 원자량을 비교하고 있다면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는 소리죠. 아, 금속 질량 바뀌는 거 물어보네. 이게 이제 노하우죠. 문제를 많이 풀다, 내가 문제를 많이 풀리는 이유가 뭐예요? 문제를 풀다 보면 두 번, 세 번 반복될 거란 말이야, 구리 이온은. 그 대신에, 봐봐. 이온화 경향이, 아까 이 양은, 그러면 구리 이온이 있는데 두 개의 은이 들어왔어요. 얘는 반응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안 일어나요. 그치. 구리가 더 끝발이 세잖아, 은보다는. 그러면 구리가 이온이 돼 있는 게 자연스럽지 은이 이온이 되는 게 자연스러운 건 아니라는 거죠. 원래 이렇게 해서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냐 일어나지 않느냐를 따지는 것은 원래는 통과 범위가 아닌 화원 범위예요. 왜? 이온화 경향 자체가 사실은 화원이니까. 근데 내가 늘 말했죠. 너희 두 학교는 요 주위 학교 탑5라고. 남고 한 개, 여고 한 개, 남녀공학 3개, 해고, 센 여고.
이사벨, 동인, 용인, 부산 지역 요주의 탑5. 야, 영광으로 여겨라. 6등이 부일외고다. 부일외고 통합과학은 문제 정상적으로 냈었거든, 이때까지는. 걔네들은 물 원 가면은 약간 삐딱하게 이상한 지랄을 하던데 통과까지는 괜찮았어요. 내가 시험지 볼 때도. 그래서 요 부분을 이제 따지게 될 거다. 그래서 사실 심화는 음이온으로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 전기 음성도 기준으로. 근데 음이온을 가지고 이 반응이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은 요즘에 화원에서도 안 나옵니다. 옛날 화원에서 나왔던 2010년대 초반? 그 이후로 나도 못 봤어요. 주로 금속에서 이 장난질을 치게 된다. 그래서 산화환원의 예는 요렇게 보면 되지. 그러면 요 반응식, 아까 이제 반응이 일어난다 그랬으니까 이 반응식을 두 개의 식으로 분리해보면 뭐가 되는 거야? 마그네슘은 마그네슘 이온이 되고 두 개의 전자가 나온 거고, 구리 이온은 두 개의 전자를 얻어서 구리로 석출된 거잖아. 그러니까 마그네슘은 전자를 버렸으니까 산화, 구리는 전자를 받았으니까 환원이 되겠죠. 오케이? 됐지? 자, 지금부터 이제 야매의 시작이죠. 산화수입니다. 자, 이거 일단 빨리 정리 좀 하고. 산화수의 개념에서 플러스 방향 증가를 산화로 보고요. 마이너스, 즉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환원이라고 봐요. 그러면 도대체 산화수라 그러는데 산화수란 무엇이냐? 원래는 원소, 그러니까 원래 통과서 산화 환원은 물질 반응물에 있는 물질 단위로 산화다 환원이다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구별이 애매할 경우는 그 반응 과정의 원자별로 원소 원자별로 얼마만큼 얘가 지금 산화된 상태이냐 환원된 상태이냐를 따지게 되고요. 여기서 헷갈릴 경우, 숫자가 헷갈릴 경우는 원래 정확하게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분자 구조식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1학기 때 원자 구조 공유 결합할 때 내가 그거 한다라고 학교별로 그걸 할 거라고 했었죠. 루이스 구조식. 루이스 전자점식에서 짝대기 꺼서 구조식으로 가는 그 과정의 공부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별로 그걸 시켰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다른 거 아니고. 예를 들어 물. 산소 원자는 원자과 전자가 6개니까 6개를 놓고 여기에 수소가 여기 공유결합, 여기 공유결합으로 결합돼 들어가서 산소가 차지하는 전자 8개, 수소가 각각 차지하는 전자 2개씩 이렇게 그리면 물 분자가 나오는 거죠. 이거를 공유 전자쌍을 이렇게 전자쌍으로 표시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산소, 비공유, 비공유, 단일결합 수소, 단일결합 수소 이렇게 그리는 게 구조식인 거지. 분자 구조식. 이게 요거 그릴 수 있으면 산화수가 헷갈리는 것들이 커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도 헷갈릴 경우는 그려 보셔야 되는 거야. 자, 어쨌거나 산화수 찾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물질별로. 자, 1. 숫자가 클수록 우선되는 겁니다. 1. 호돈소 물질은 무조건 0입니다.
2. 화합물의 산화수는 0이 됩니다. 화합물 전체가 0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건 무슨 소리냐? 구성 원자의 산화수 총합이 0이 된다는 소리예요. 네. 3. 이온 화합물. 이 말은 이온 화합물을 포함합니다. 의 산화수는 이온가스입니다. 그 말은 우리 원자단 이온 혹은 다원자 이온은 그 다원자 이온을 구성하는 원자들의 산화수 합이 이온가수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거를 거꾸로 응용하면 중학교 2학년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나 싫어했던 왜 NO3는 마이너스고 CO3는 2-인데요에 대한 답이 되는 거예요. 4. 공유결합은 전에 공유결합 결합할 때도 약간 이야기를 했죠. 사실상 특히 극성을 띠는 공유결합은 어떻게 된다? 전기음성도 큰 놈이 마이너스가 된다. 즉 극성결합에서 전기쌍극자 모먼트가 생길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기쌍극자 모먼트라는 건 공유결합에서 전자쌍의 위치가 한쪽으로 쏠릴 때라는 소리예요. 방금 우리가 물을 이야기했잖아. 그럼 봐봐. 여기서 공유전자쌍은 산소와 수소 사이에 존재하잖아. 근데 사실 이 공유전자쌍은 수소 쪽에 가깝다, 산소 쪽에 가깝다? 누가 당기는 힘이 더 세다? 산소가 더 세잖아. 그러면 이 전자쌍은 산소가 뺏어갔다라고 치자는 거야. 조금이라도 쏠리면. 그러면 산소는 총 전자를 몇 개 뺏어온 결과가 돼? 2개가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그럼 이때 수소들은 전자 몇 개가 뺏긴 거야? 1개씩 뺏긴 거지. 자기 전자 1개가 뺏긴 거잖아. 그러니까 플러스 1, 플러스 1에서 이거 합치면 얼마야? 0이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공유결합을 할 때 외우는 순서가 있습니다. 1. F는 마이너스 1입니다. 왜? 얘가 전기음성도 대장이거든. 2. O는 수소는 웬만하면 플러스 1입니다. 수소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케이스가 있긴 해요. 근데 그거 통과에 나오면 학교 선생님 때려 죽여도 무죄입니다. 수소가 플러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 되는 케이스가 언제일 것 같아? 수소가 전기음성도가 더 클 때. 그러니까 그게 어떤 화합물일 때 딱 한 가지 케이스밖에 없거든요. 네, 수소와 알칼리 금속이에요. 우리가 메틸 수소라고 그러는데 수소가 알칼리 금속이랑 이온 결합할 때입니다. 하거든? 그때 H는 마이너스 1가가 돼요. 그래서 수소는 웬만하면 플러스 1 취급하면 돼요. 세 번째, 산소는 웬만하면 마이너스인데 얘는 좀 조심해야 돼. OF2일 때는 F가 마이너스.
네. 얘는 OF2일 때는 플러스 2가 되고요. 이건 분자 그림 그려보면 돼요. F가 그래서 F가 O보다 앞에 있는 거야. 서열이 높으니까.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네. 과산화라는 말이 들어가잖아. 이러면 마이너스 1 취급하셔야 돼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소독약으로 많이 쓰는 과산화수소라는 물질 있죠. 분자식은 H2O2입니다. 과산화라는 말은 원래 규정된 산소 원자 결합 비율보다 산소가 하나 더 들어갔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얘가 물이잖아. H2O잖아. 과산화수소는 어떻게 되냐면 HOOH가 돼. 분자 구조가 이렇게 형성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전자쌍이 쏠리는 거는 O와 H 사이에서만 쏠리겠죠. 네. O와 O 사이에서는 딱 가운데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안 바뀌는 거지. 여기서 안 쏠리니까 아까 이야기했자 호돈소 물질은 무슨 취급하자? 0. 그렇게 했을 때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합쳐서 0. 요 세 개를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산화수는 끼워 맞추세요. 굳이 그다음 뭐 염소 어쩌고 저쩌고 다 필요 없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끼워 맞추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산화수를 화학 반응식에다가 쭉 대입했을 때 그 산화수의 크기가 이 물질에서 이 물질로 바뀔 때 수가 증가하냐 감소하냐를 따져서 산화환원을 따지시면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했던 거 지웠네. 다시 한번 보자면 봐봐. 요렇게 되잖아. 네. 세세하게 더 쪼갤 건 없어요. ZN이니까 얼마야? 0. CuSO4 얘가 마이너스 2 얘는 플러스 2잖아. 네. 그럼 요렇게 되면 얘가 플러스 2 얘는 마이너스 2 얘는 0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아연은 플러스 2 됐네. 네. 그러면은 산화. 구리는 여기까지 가야 되지. 마이너스 2가 됐네. 그럼 뭐다? 환원이죠. 이래서 얘는 산화됐고 얘는 환원됐고 황산이온은 그냥 변화 없으니까 그냥 묻어가면 돼요. 알겠어요? 네. 자, 그리고 마무리. 산화환원이 절대 아닌 반응. 뭐가 있게? 앙금. 하나 더. 중화. 이 두 가지는 때려 죽여도 산화환원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반대쪽. 무조건 산화환원 반응이 되는 경우는? 그건 너무 쉽잖아. 너무 좁잖아. 되게 넓은 폭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반응물이나 생성물에 뭐가 있으면? 네. 호돈소가 있으면 무조건 산화환원입니다. 왜? 0이 0이 아니게 됐잖아. 맞죠? 반응물이나 생성물에
호돈소가 존재해버리면 어쨌거나 0이 아니던 게 0이 된 거고 0이던 게 0이 아닌 게 된 거잖아. 네. 그러면 얘는 무조건 산화환원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내 이야기했지? 아우 손가락. 자, 광합성, 호흡. 사실 광합성과 호흡은 같은 화학식이니까요. 봐봐. 그러면 사실 호흡식, 광합성 호흡식을 적어놓고 광합성은 거꾸로다라고 생각하는 쪽으로 갈게요. 사실 여기서 변하는 건 산소하고 탄소입니다. 수소는 안 바뀌거든요, 이 과정에서.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되죠. 포도당이 산소랑 반응을 한 거잖아. 네. 그러면 얘는 뭐가 된 거다? 산화된 거다. 그러면 얘는 저절로 뭐가 된 거다? 환원이 된 거다. 여기서 산화된 건 뭐냐? 그러면 포도당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고, 환원된 건 뭐가 된 거냐라고 그러면 산소라고 말해야 되는 거야. 응? 자, 여기서 요렇게 보시면 돼요. 사실 포도당 분자 자체가 네. C6H12O6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육탄당입니다. 탄소 6개가 육각형, 정확하게는 이런 평면 육각형은 아니고 왕관형이나 계단형의 그 비치체어형의 꺾여 있는 형태의 육각형 구조예요. 실제로 진짜 그림에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지. 탄소가. 근데 이제 그냥 우리 평면으로 생각하고 각각의 탄소가 공유결합 2개씩 더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은 여기에 하나는 수소, 하나는 OH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합이 위아래가 바뀌어가면서 6개가 한 바퀴 뺑 도는 게 포도당 구조야. 그럼 봐봐, 여기서 탄소와 수소를 비교하면 탄소가 전기음 성도가 더 크거든? 네. 그러면 전자 이동 방향은 이렇게 되겠죠. 탄소와 산소를 비교하면 산소가 전기음 성도가 더 크죠. 산소보다 큰 건 플로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쪽으로 이동할 거 아니야. 한 단위만 보면. 네. 그러면은 여기 수소는 플러스 1이죠. 네. 여기 수소 플러스 1이지. 네. 여기 산소는 마이너스 2죠. 네. 그러면 탄소는 플러스 0이죠. 하나 받고 하나 뺏겼잖아. 네. 그래서 우리 포도당에서 C는 0이고 H는 플러스 1이 12개고 O6는 마이너스 2가 6개인 거야. 네. 그 상태에서 여기 O2는 0이죠. 응? 근데 여기 6CO2에서 O2잖아. 네. 마이너스 2가 2개인 거야. 그러면 여기 C는 0에서 플러스 4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산화인 거지. 그리고 사실은 여기 산소가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갈 거 아니야. 네. 맞죠? 여기는 마이너스 2예요. 여기는 플러스 1이 2개인 거야. 이 전체가 6개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산소 12개는 여기에 6개, 여기에 6개가 되면서 환원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안 갈 수 있다는 걸 알으라고요. 네. 괜히 진지하게 쌤 여기서 여기로 간 거는 그럼 이산소가 일로 갔는지 이산소가 일로 갔는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산소 상관없이 다른 원소 먼저 본 거예요. 그리고 어쨌거나 여기에 있는 이 산소 0짜리는 마이너스 2짜리로 다 흡수됐잖아. 6개가. 네. 총 12개의 산소 원자가 마이너스 2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0짜리 탄소 6개는 플러스 4짜리가 된 거고. 그러면 탄소는 어떻게 변한가? 0에서 4로 플러스 4가 6개가 된 거지. 네. 변한 산소는 0이 마이너스 2로 바뀌었는데 몇 개야? 총 원자. 마이너스 2가 12개가 된 거죠. 원자 단위로 따지면. 그래서 탄소가 있는 게 플러스 24가 된 거니까 산화. 산소가 마이너스 24가 된 거니까 환원. 이렇게 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화된 값과 환원된 값의 크기는 어때야 된다? 같다가 되는 거고 나중에 화학1이나 화학1 심하나 화학2에 가면 이 산화수를 바탕으로 반응식의 계수 맞추기도 합니다. 그건 이제 화원에서 다뤄지는 거고 여러분들은 나중에 수능 칠 때 수능 산화 고3 때 수능 산화환원 통과 그때는 아마 원 레벨의 그 정도까지를 다루게 될 거예요. 몰만 빼고. 말했잖아. 너희들 통과 화학 통과 수능은 홍길동 수능일 거예요. 몰을 몰이라 부르지 못하고 벡터를 벡터라 부르지 못하면서 무론 화원을 칠 겁니다. 구라 같아? 아닌 거 알잖아. 그러면은 그럼 반대로 광합성식은 거꾸로 돌리는 거잖아. 네. 그럼 봐봐. 여기서 연로가 산화했으니까 여기서 연로는 환원이지. 여기서 연로가 환원이었잖아. 네. 그럼 여기서 연로는 산화겠죠. 됐지? 네. 자, 그 다음에 화석연료. 화석연료. 메테인의 연소. 여기 화석연료 들어가기 전에 원래는 요 앞에 4강에서 자주 나오는 실험인데 4강에서 자주 나오는 실험 중에 내가 한 가지를 좀 설명을 좀 하고 갈게요. 저기 101번 위에 실험 봐봐. 불입한 실험. 기출픽 101번. 자. 겉불꽃은 바깥에 있어서 산소가 풍부한 곳이에요. 우리 보통 가스 토치가 됐든 알코올 램프가 됐든 요렇게 되고 요렇게 나타나는데 우리가 말하는 겉불꽃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이 바깥쪽 요 영역을 겉불꽃이라고 해요. 실제로는 산소가 풍부하고 연소가 아주 잘 되는 곳이에요. 온도가 매우 높죠. 그리고 속불꽃은 요 안쪽 요 부분을 말하는 거야. 여기는 산소가 사실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뭐가 일어나느냐?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겉불꽃에서는 구리판이 산소와 반응할 때 충분한 만큼의 산소가 반응되기 때문에 뭐가 된다? ECU 산화구리가 되고 이 산화구리가 검은색이에요. 응? 속불꽃은 불완전 연소가 된다 그랬잖아. 불완전 연소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탄소가 산소랑 결합할 때 산소가 개수가 부족한 거야.
그래서 뭐가 생기게 된다, 여기에서는? 네. 일산화탄소가 많이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구리가 일산화탄소와 반응을 하면, 그냥 구리란다. 산화구리가 일산화탄소랑 반응을 하면 구리가 되고 이산화탄소가 된다. 자, 산화수 배워야 되겠죠? 네. 자, 위의 화학식에서 얘 얼마야? 0요. 얘도 0요. 0. CuO니까 Cu는 플러스 O는 마이너스 -2. 그래서 구리는 3화. 산화, 산소는 3화. 환원. 밑에에서는 자, 봐봐. 플러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2. 0, 마이너스 2 곱하기 2. 그러니까 탄소가 플러스 4. 오케이? 이렇게 되니까 얘는 3화요. 산화, 얘는 3화. 환원. 알겠어요? 네. 자, 그래서 또 이제 좀 생소한 거, 안 봤을 만한 걸 이야기하자면 109번. 자, 109번 문제 석회수 보입니다. 한 바닥 넘겨보시면 109번의 석회수 보입니다. 자, 과학 공부를 꾸준히 해왔어야 되는 포인트가 여기에요. 석회수는 왜 있을까요? 아닌 밤중에 석회수. 이산화탄소죠. 석회수는 정확하게 말하면 수산화칼슘이에요. 예, 산화칼슘이 물에 녹아서 만들어진 물질입니다. 그럼 수산화칼슘이 되거든. 네. 산화칼슘 수용액, 즉 수산화칼슘이 이산화탄소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앙금이 생겨요. 네, 무슨 앙금? 탄산칼슘. 네, 탄산칼슘 앙금이 생깁니다. 탄산칼슘과 물이 생기는 거죠. 왜?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은 걸 우리는 뭐라 부르죠? 탄산. 탄산이라 그러고, 산화칼슘이 물에 녹은 걸 수산화칼슘이라 그러고, 걔는 강염기거든. 그러면은 석회수와 이산화탄소는 반응을 뭐 한다? 매우 산화. 잘하겠지. 산과 염기니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산화칼슘이라는 앙금이 생기고, 이 앙금 때문에 어떻게 된다? 시험관이 이렇게. 저 관이 뿌옇게 바뀌는 거지. 그 보통 그냥 단순하게 화학식을 쓰면 요 반응식인데, 실제로 일어나는 반응식을 다 써보라고 하면 CaO가 H2O를 만나면 CaOH2가 되고, CO2가 H2O를 만나면 H2CO3 탄산이 됩니다. 그럼 얘는 산이고 얘는 염기니까 요 둘이 반응하면 아까 들어왔던 요물이 빠져나오는 거야. 위에 있는 친구가 산이에요. 얘가 염기, 얘가 산. 화학이 이래서 깔끔해. 화학식만 적어주면 되거든. 자, 얘는 앙금 생성이죠. 네. 산화환원이다, 아니다? 이. 아니다.
아니다. 왜 아닌지 볼까요? 자, CA 2풀 5 마이너스 마이너스 2 C 플러스 4 얘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2 플러스 4 마이너스 2 곱하기 3 합쳐서 0. 산화수 바뀐 거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앙금 생성 반응인 이 석회수와 이산화탄소의 반응은 산화환원 이다 아니다? 아니다. 산화수가 바뀌어야 산화환원이니까. 그래서 요렇게 저 반응이 일어나는지에 집중해놓고 화학 반응이 전부 다 산화환원 인척하게 되는데 아닌 반응이 있다는 걸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철의 재련. 우리 용광로 속에서 일어나는 반응, 철의 재련. 용광로 속에 들어가는 게 뭐 들어가냐면요. 석회석 들어가고요. 철광석 들어가고요. 코크스라고 정제한 석탄 탄소가 들어갑니다. 그럼 무슨 일이 있느냐? 석회석을 가열하면 CaO와 CO2가 됩니다. 얘 산화환원 이다 아니다? 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여기서 여기로 가면 앙금 생성이잖아. 아, 그럼 여기서 일로 오나 여기서 일로 가나 산화수 변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얘는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 반응, 얘를 넣어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얘가 산소를 차단하기 때문에 코크스가 산소와 만나서 일산화탄소로 불완전 연소가 됩니다. 그리고 철의 재련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 두 번째 식은 산화환원이 너무 뻔하니까 이야기 안 해도 되겠죠. 네. 불완전 연소이긴 한데 어쨌거나 산화환원이니까. 세 번째 식에서 얘가 뭐? 산화철이 처리된 거잖아. 산화철이 처리됐잖아. 네. 산화환원? 환원. 그렇지. 얘가 환원. 불완전 연소였던 일산화탄소가 이산화탄소로 완전 연소했네? 산화. 얘는 산화환원 이다 아니다? 아니다. 오케이? 네. 자,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거 연료전지. 수소 연료전지는 물의 전기분의 역반응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산화환원이겠죠. 수소와 산소가 들어가니까. 부식, 녹 쓰는 거 당연히 산화입니다. 그 말은 환원도 같이 일어나겠죠. 과일의 갈변, 산소 때문에 생기니까 산화예요. 연소 당연히 산화고, 표백. 우리 표백제 제일 유명한 게 뭔데? 빨래할 때 빨래 끝. 그건 유연제고요. 옥시크린. 아, 옥시크린의 옥시가 무슨 뜻일까요? 네, 옥시즌 산소죠. 그러면은 자, 표백 산화환원이죠. 자, 리튬 배터리. 저거 화학 전지 자체가 금속과 이온이 되면서 가는 겁니다. 이온이 됐다가 환원됐다가 하면서 충전 방전되는 거고, 우리 철가루 그거 안에 손난로 있잖아. 철가루 손난로. 우리 핫팩. 그거 안에 철가루 녹슬게 하면서 나오는 반응열이에요. 당연히 산화환원이죠. 그리고 반딧불이가 빛내는 것도 물질 대사에서 동화, 이화에 속하기 때문에 산화환원이 됩니다.
동화 이화는 산화환원이 맞습니다.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요 챕터 문제들을 좀 풀어봅시다. 요 뒤에 거도 빈출까지 중심으로. 자, 에너지 출입에서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개념은 책에 안 나오는 개념 하나를 짚고 가야 돼요. 근데 내 수업을 하다 보면 되게 자주 듣게 되는 개념이죠. 바로 개와 주위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거 중1 때부터 사실 나오는 개념이거든. 가열한다, 냉각한다라는 말은 주위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야. 가열이란 밖에서 개로 열을 넣는 거예요. 냉각이란 밖에서 열을 빼내는 거지. 이거를 개의 입장에서 보면, 그 물질의 입장에서 보면 가열한다는 게 열 흡수가 되고 냉각한다는 건 열 방출이 되는 거지. 그러면 다시 이 과정에서 결국 열을 흡수하게 될 때 주위의 온도는 열을 방출하게 되면 주위 온도는 그치. 그래서 개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생각해 보면 주위의 온도 변화를 예측할 수 있고, 반대로 주위의 온도 변화가 개의 입장에서 흡열 과정이냐 발열 과정이냐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개의 입장에서 볼 때 흡열이란 발열부터 봅시다. 발열 반응. 열을 방출하는 거죠. 열을 방출하려면 기본적으로 반응물과 생성물 혹은 변화 전과 변화 후, 왜 물리 변화일 수도 있으니까. 맞지? 물리 변화라면 변화 전, 변화 후를 볼 때 반응 전의 에너지가 높고 반응 후 물질의 에너지가 낮게 되면 이 에너지 차이만큼 뭐가 된다? 그쵸, 방출이 되는 거지. 즉 반응 전이 훨씬 높은 에너지 상태. 이러면 우리 1학기 때 뭐가 된다? 이거 물질 때 살았다 따지면 동화예요, 이화예요? 이화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이화 반응에 뭐가 있었어? 큰 분자가 작은 분자로 쪼개질 때 호흡이 되겠죠. 소화가 될 거고요. 뭐 호흡이 나오면 당연히 호흡하고 비슷한 뭐도 여기에 딸려 붙어야 돼요. 연소가 붙어야 되고. 연소가 붙는다면, 연소가 좀 천천히 일어난다면 뭐가 되는 거야? 산화가 되는 거죠. 대부분의 산화 반응. 그 다음에 물질의 상태 변화를 따진다면 고체, 액체, 기체 중에 뭐가 에너지가 제일 많을까? 그치. 그러면 기체에서 액체로, 액체에서 고체로 될 때 열을 방출하게 돼요. 그 과정에서 당연히 주위의 온도는 높아지죠. 주위로 열을 뱉어줬으니까. 알겠어? 네. 그러면 흡열한다라는 말은 반응물, 즉 반응 전이 생성물, 반응 후보다 안정된 상태였던 거지. 그럼 얘가 이렇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흡수가 돼야 되는 거고. 맞죠? 네. 그러면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쉽게 가는 방법 가르쳐줄게. 열만 흡수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면 돼요.
열만 흡수하는 게 아니야. 전기분해는 뭔데요? 전기에너지를 반응에 집어넣어서 바꾸는 거잖아. 물에다가 전기에너지를 집어넣었더니 수소산소가 나왔네? 이건 전기에너지를 흡수해서 분해가 된 거죠. 네. 전기분해. 그 다음에 우리 달고나 만들 때 베이킹 파우더 열을 가하면 탄산수소 나트륨이 탄산나트륨과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된단 말이야.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로 부풀어 올라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열분해라 그래요. 응? 전기분해, 열분해 이렇게 되는 것들이 전부 다 흡열이다, 발열이다? 흡열인 거지. 그 다음에 광합성은? 흡열. 네. 빛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잖아. 호흡 반대쪽이잖아. 그거 말고 흡열 과정에서 외울 거리는 딱 하나 있습니다. 땡땡 암모늄 5글자 적어놓으세요. 그냥. 질산암모늄. 무슨 암모늄 전부 다 흡열 반응이에요. 염화암모늄과 수산화바륨. 질산암모늄과 수산화바륨. 질산암모늄이 물에 녹을 때, 소금이 물에 녹을 때 전부 다 흡열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상태 변화에서 흡열은 그러면은 고체에서 액체로 될 때, 액체에서 기체로 갈 때. 우리 주사 맞기 전에 알코올 솜으로 소독하면 팔이 시원해진다? 흡열이다, 발열이다? 시원해졌으니까 흡열.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샤워를 해야 되는데 언제 옷을 벗어야 춥지 아니한지에 대한 고민이 된다. 거울이 뿌옇게 된 뒤에 벗으면 안 추워요. 샤워 부스에 온수를 틀어놓고 거울이 뿌옇게 되면 그때부터는 안 추워요. 왜? 거울이 뿌옇게 됐다는 거는 수증기가 거울 표면에서 응결한 거야. 수증기가 물로 바뀐 거란 말이야. 그러면 액화열 방출이 되니까 주변이 따뜻해진 거야. 네? 방출이에요? 우리는 주변에 있잖아요. 물이 아니라. 수증기가 이슬이 맺혀야지 거울이 뿌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기체가 액체가 됐네. 흡열이야, 발열이야? 액체가 발열. 기체가 액체가 됐으면 운동이 줄었잖아. 그러면 남는 에너지를 뱉어내야 될 거 아니야. 거기서 열이 방출이 되니까 따뜻하다고 우리가. 이걸로 어떻게 따뜻하게 데펴요? 찬물을 떠와서 벽에 뿌려서 벽에 물이 얼어붙으면 따뜻해지는 거야. 네. 그리고 이제 저 두 놈은 지금부터 약 3년 반쯤 뒤에 느끼게 되겠죠. 아주 추운 겨울날 하늘이 따뜻해지면 좆됐다는 거를. 진짜 좆됩니다. 근데? 아주 추운 겨울날 날씨가 흐리다가 갑자기 온 하늘이 따뜻해지면 눈이 온다는 소리입니다. 눈 오기 직전에 하늘은 따뜻해집니다. 왜? 수증기가 뭐가 돼야 되니까. 연결해야 되니까. 그렇지. 졸라 따뜻해집니다. 갑자기. 그러면 고참들은 모두 다 외칩니다. 씨발. 오늘 밤은 다 잤구나. 계속 눈만 치워야 돼요? 네. 나안 치워. 안 치우면 어떻게 되느냐고? 다음날 반찬이 무채 비빔밥에 무국에 무조림이 나옵니다. 반찬거리라고 무밖에 없어서요. 봐봐, 너희 가족은 한 3명, 4명일 거 아니야. 그러면 냉장고에 쌓아놓은 걸로 한 일주일은 버티잖아. 그냥 냉장고만 파먹어도 한 며칠은 버티잖아. 냉장고 파먹고 냉동실 안에 꺼내 있는 거 파먹고. 근데 군부대는 한 군데 최소 100명에서 최대 10,000명이 모여있단 말이야. 최소 100명에서 최대 한 1,000명 이상 모여있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 그 식당 냉장고에는 며칠치의 반찬이 들어있을까요?
근데 군부대는 어떻게 평지에 있어? 산골짜기에 있어? 산골짜기. 자, 눈이 왔어요. 길에 눈이 쌓였어요. 반찬 내시는 차는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쌀은 있단 말이야. 쌀은 창고에 쌓아놓고 한 번에 왕창 받으니까 반찬은 그게 안 되잖아. 네. 그렇죠. 그러면은 운동장 한쪽 구석에 파묻어 놓은 무밖에 안 남아요. 목숨 걸고 해야 돼. 왜 오늘 저녁은 치킨이었단 말이야. 이러면 어떻게 돼? 치킨이 안 오는 데는 그치. 내일 아침밤 이 소야의 부대찌개 막 이러면 이제 눈물을 머금고 쓸어야 되는 거야. 위험해서 쓰는 게 아니라 위험해서 쓰는 게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쓰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흡열 발열을 구별하고, 그럼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예, 에너지를 흡수하는 예 그냥 외우면 되죠. 근데 아까 말한 그 틀을 생각하면서 하면은 그렇게 안 어렵다는 거야. 그게 결국은 이 틀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 단원이 헷갈리게 되냐면 개와 주의를 구별해서 왔다 갔다 생각하기가 쉽지는 않은 거야. 이 개념 자체를 우리가 안 배웠으니까. 보통 물리는 밖에서 실험을 하고 화학은 안에서 지켜보거든요. 그래서 물리학을 할 때는 가열한다, 냉각한다로 설명을 하는 거고, 화학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열을 흡수한다, 열을 방출한다가 되는데, 실제 밖에서 측정되는 거는 개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변화가 측정이 되는 거란 말이야. 봐봐. 100도씨 물이 100도씨 100도씨 수증기가 되려면 열을 흡수해야 돼, 열을 방출해야 돼. 온도는 변화가 없지만, 그치, 열을 흡수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물이 증발할 때 주변이 시원해지는 거죠. 물과 수증기 에너지 차이만큼. 그래서 개와 주위만 구별하고 나면 이 단어는 크게 어려울 거 없어요. 대신에 상세한 예시들을 좀 외워야 되는 거지, 문제 풀면서. 이건 내가 설명할 거리가 없기 때문에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15분이면 된다고. 헛소리 다 해도 15분이 안 돼요. 오케이? 네. 120번. 지금 염화구리에 알루미늄이잖아요. Al 플러스 염화구리 CuCl2잖아. 네. 근데 생각해보면 알루미늄은 Al3 플러스가 되고 3개의 전자가 생기고, 그럼 여기서 실제로 변하는 거 Cu2 플러스는 2개의 전자를 받으면 Cu로 속출되잖아. 네. 그럼 개수 맞추려면 어떻게 하면 돼? 여기 2, 2, 6으로 바꾸고 3, 6, 3으로 가면 되잖아. 그러면 요게 3, 요게 2 하면 화학 반응식이 완성되겠네요. 그럼 완전한 화학 반응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된다? 2AlCl3 3Cu가 될 거라고. 그러면 봅시다. 알루미늄은 산화됐죠? 알루미늄이 알루미늄 이온이 된 거니까 산화잖아. 네. 니은, 전자는 구리에서 알루미늄을 간 게 아니라 알루미늄의 전자가 구리로 온 거지. 틀렸고, 수용액의 양이온수는, 자, 구리 이온 3개 대신에 알루미늄 이온 2개가 되잖아. 감소하죠. 응? 그래서 1번.